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을 골라서 빼앗고 죽이고 그리고 살해한 뒤에는 묻거나 태워버린 사회에 대한 복수였다고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시킨 실로 광적인 범죄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지난번 울산에서 납치한 삼정기계 대표 소윤호 씨 부부도 이들에게 희생됐었습니다. 먼저 검거된 6명의 면면부터 장기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신원이 공개된 이른바 지존파 조직원들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죄의식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주범 김기환의 검거 이후 지존파를 이끌어온 행동대장격인 전과 이범의 강동훈, 담력을 키우려고 인육까지 먹었다는 김현양, 검거 직전까지 폭파 위협을 하며 저항했던 강문섭, 경찰이 덮치자 재빨리 달아났던 전과 3범의 문상록, 조직 결성 직후 살인 실습까지 했다는 백병호, 유흥업소 종업원 출신인 강동훈의 애인 23살 이경숙. 이들은 가진 자에 대한 증오에서 범행을 결심했다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그 사람 렌저 왜 몰고 다니냐 이 말이야. 왜? 이런 사람 많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람 더 네. 소나타만 몰고 다니서 중형차 다니잖아요. 그런저 의시되지 말고 우리 같은 다시 만들지 말고 제발 부탁입니다 사회. 어린 나이에 돈을 물쓰듯이 쓰고 다니는 이른바 야타족도 이들의 증오 대상이었습니다. 압구정의 야타족들 내 손에 못 죽여서 시작도 못하고 간 게 아니 되고. 공사장 막노동꾼과 공장 직공 출신인 이들은 지난해 7월 조직을 결성한 뒤에 조직을 배반한 자는 죽인다, 있는 자의 것을 빼앗고 저주한다라는 행동 강령을 만들고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사 기슭에 30평짜리 집단 합숙소를 지어서 집단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담력을 키운다며 길 가던 20대 여자를 끔찍하게 살해 안매장하는 등 살인 실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해 8월 조직 이탈을 한 23살 송봉은 씨를 참혹하게 살해하는 등 조직 배반자에 대해서는 보복한다는 행동 강령도 실행에 옮겨 조직 이탈을 철저히 방지하면서 범행을 저질러왔습니다. KBS 뉴스 장기철입니다. 1년여에 걸친 이들의 범행은 지난 18일 오후 한 시민의 제보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현지에서의 검거 작전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장을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장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노려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지존파 일당이지만 그 꼬리는 너무 길었습니다. 이들이 경찰의 용의 선상에 오른 것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해자 이모 여인이 이 일당의 범행을 제보해 왔습니다. 서초경찰서 강력반 형사 7명은 18일 밤 출발해 어제 새벽 4시쯤 전남 영광군 불감면 검결이 범인들의 은신처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을 찾는 데 약 2시간가량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침 5시 반경에 그 은닉처를 완전히 확보하고 부근에서 잠복 중에 7시 반경에 경찰에 처음 검거된 사람은 두목 강동원이었습니다. 7시 반쯤 콩나물을 사러 차를 몰고 시장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1시간가량 추적한 끝에 강동원을 붙잡았습니다. 두목을 잡은 경찰은 강동원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조직원들을 순서대로 붙잡았습니다. 중무장이 된 그런 상태로 제가 인식을 하고 일단 나머지 최소한 상대방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유인을 했습니다. 검거 작전은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공기총, 도검류 등으로 무장한 일당을 검거하는 데는 강력반 형사와 타격대 등 30여 명이 동원된 작은 전투였습니다. 지존파라는 조직을 결성한 뒤 전국을 무대로 무고한 시민을 닥치는 대로 납치해 돈을 빼앗고 살해하기 1년 2개월 만의 일입니다. 완전 범죄를 했구나 해서 안심하고 제2, 제3의 병명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완전 범죄는 있을 수 없고 모든 것이 사필 규정이기 때문에. KBS 뉴스 장한식입니다. 지존파 일당들은 무장을 하기 위해서 기관총과 소총까지 사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누구나 쉽게 총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권총과 같은 무기는 서울 청계천 상가 등에서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 청계천에 하면은 그런 것이 있다는 정보는 어디서 입혔어요? 그건 개나고에 단다 이거지? 누구나 무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무기를 구입하려 한 청계천 시장. 돈만 있으면 호랑이 눈썹까지 살 수 있다는 명성에 걸맞게 없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무기까지 거래된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권총 거래된다는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들어온다는 소리도 있고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오면은. 무기 거래 소문은 남대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개 대대를 무장시킬 수 있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군복과 요대 등 군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모두 다 모여 있습니다. 나침반도 진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군복과 진화 그리고 야전사 모두 남대문 시장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곳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완전 무장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암시장에서는 폭력 조직이 개입돼 러시아산 무기가 대량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에서는 권총 정도는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권총을 끄잡아내가지고 내보고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보고 그래 사라는 현형을 하길래 그래 얼마냐 이러니까 20만 원이라고. 지난달 말에는 30대 남자가 암시장에서 구입한 러시아산 권총으로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순식간에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로부터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KBS 뉴스 안문석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항상 마음을 졸이게 하던 상황이 오늘 새벽 기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앞뒤의 교통 흐름을 무시한 채 차에서 뛰어내려서 사고의 시비만을 따지던 양측 운전자 2명이 앞뒤 상황을 전혀 모르고 달려온 다른 차에 치여 모두 숨졌습니다. 잠시 뒤에 현장 상황 자세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KBS 뉴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지존파 일당 7명 가운데 6명에게 오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주범 김기환 등은 사형이 구형되는 순간에도 고개조차 숙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김웅규 기자가 그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대리자 6명에게 사형을 구형한다.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한스럽다는 광기에 가득 찬 진술을 했던 두목 김기환과 김현양은 고개를 떨구기는커녕 오히려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준 대로 살아왔고 행동했을 뿐 후회하지 않는다고 최후 진술을 내뱉은 김기환. 이러한 김과 그 부하들에게 극형이 구형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나마 통한의 눈물로 잘못을 뉘우치기를 기대하던 방청객들은 잠시 술렁이다 아연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생각할 수조차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앗아가 버린 이들은 악마의 대리자들이다. 이들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사회적 불균형 운운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억지에 불과하며 단지 돈을 모으기 위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마구 죽이는 엽기적인 살해 행각을 벌인 만큼 관용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한편 검찰은 강동원의 애인으로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하지 않은 이경숙 피고인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가입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법정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백병옥 피고인의 어머니가 자식이 혹시나 사형을 면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나와봤다며 흐느껴 울기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지존파 일당 6명에게 오늘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부녀자 연쇄 납치 살해범 온보현에 대해서도 첫 공판에서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김원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에서는 오늘 지존파 일당 6명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부녀자들을 연쇄 납치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온보현 피고인에 대해서도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등 검찰과 법원의 강력범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집중심리 결정으로 기소된 지 25일 만에 초고속으로 열린 지존파 일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담당 재판부는 두목 김기환을 비롯한 6명의 피고인들에게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죄 등을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을 납치해 5명이나 살해한 뒤 시체를 매장하거나 불태운 이들의 범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 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지존파에 희생된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과 이번 사건으로 국민 모두가 느낀 좌절감을 생각할 때 비록 피고인들의 성장 환경에 안타까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직원들 가운데 이경숙 피고인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오후에 열린 부녀자 연쇄 납치 살해범 온보현 피고인에 대한 1심 첫 공판. 온보현 피고인은 자신이 38명의 부녀자를 납치 살해하겠다는 목표까지 세워놓고
잇따라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검찰은 온 피고인에게 예상대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집중심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 구형까지 이뤄진 매우 이례적인 재판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헌. 네, 강도 살인과 전속 살해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이 확정된 이른바 지존파 두목 김기환을 비롯한 지존파 일당 6명 등 사형수 19명에 대한 사형이 오늘 집행됐습니다. 이흥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사형을 집행한 사람은 모두 19명, 모두 인륜을 저버린 흉악범들입니다. 지존파의 강동원 등 6명은 시체 소각장을 갖춰놓고 납치와 살인을 일삼아 중소기업체 사장 등 5명이 희생됐습니다. 온보에는 여자 택시 승객 2명을 납치해 금품을 뺏은 뒤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상습적으로 강도와 부녀자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호성은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는다며 자신의 가족 5명을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한 뒤 집 앞마당에 묻었습니다. 이두견은 길 가는 어린이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체를 안매장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형 집행은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법무부는 법이 꼭 집행된다는 경각심을 높여 사회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와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인권단체들은 사형 제도에 대한 유연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고 있는데도 집행을 강행한 것은 법의 힘을 빌려 개인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흥